안녕하세요. 안동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에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7곳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2019년은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인수 합병 활동이 뒷전으로 밀려났었는데요. 즉, 글로벌 기업 리더들은 경제가 어디로 갈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난 12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경제 지형에서 사라지는 듯 했으나 미국과 이란 문제가 발생해서 약간 후퇴하는 느낌이 있죠. 글로벌 경제 활동이 반등하고 있고 기업 리더들이 자신감을 얻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2019년에 M&A 활동이 조금 약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2020년은 정말 큰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인데요. 한 예로 들면 X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X사가 Y사에 의해서 25%의 프리미엄을 받고 인수된다면 X사 주식은 보통 하루 만에 25%나 뛰어오르게 되죠. 최근에 예는 PPC나 케어닷컴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2020년 M&A 시장 반등에 강한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는 7개 종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모든 주식이 큰 프리미엄을 받고 인수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그들 중 소수만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올 한 해 이 주식들을 관찰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 쇼피파이입니다. 티커는 SHOP, 샵이고요. 전자상거래 솔루션 제공업체이죠. 과거 글로벌 리테일 시장 초기 플레이어 기업이었고요. 많은 기업의 리테일 이커머스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이베이 같은 대형 리테일 업체와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쇼피파이의 멀천 사이트 센트릭 모델에 의해서 이들 기업이 점유율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쇼피파이의 장점은 현재 시가총액이 작다는 부분이죠. 약 5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매년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여왔습니다. 2016년에 89.7%를 기록했고요. 2017년에는 72.94%, 2018년은 59.4%, 2019년 3분기까지 48.8%를 기록함으로써 5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쇼피파이가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베이의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도미노 피자입니다. 티커는 DPG이고요. 피자 브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통합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 피자 체인 10개 중 4개가 8년 동안 피인수되었는데요. 화면에 보듯 파파머피스,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 등이 인수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최근에 버거킹과 파파이스의 모회사인 레스토랑 브랜즈 인터내셔널이 레스토랑 포트폴리오에 또 다른 최고 브랜드를 추가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 기업에 없는 브랜드가 피자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도미노 피자가 인수보에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타겟입니다. 티커는 TGT이고요. 이 앞전에서도 타겟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19년 월마트와 함께 옴니 채널 확장으로 대규모 디지털 비즈니스를 구축함으로써 아마존을 따라잡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마존은 물리적 리테일 시장 침투를 시도했지만 그 존재 자체가 미미했고요. 월마트와 타깃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프라인 생태계 구축이 아마존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타깃의 기초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아마존 프라임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타깃이 아마존의 인수 후보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아마린인데요. 티커는 AMRN이고요. 이 기업은 바이오 제약 회사인데요. PC 오일 코드를 해독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바스체파라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PC 오일 알약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PC 오일 알약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형 제약사들이 거의 다 실패한 부분입니다. 이 바스체파는 19년 말 FDA 승인을 얻었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바스체파의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스타틴 치료법 이상의 CV 위험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타틴은 HMG, COA 환원효소 억제제로도 알려져 있고요. 약물의 이름이 스타틴으로 끝나는 항고지혈증제의 한 군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타틴은 이상지질 혈증 및 고지혈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물로서 이들 질환에 의한 심혈관계의 이상 증상과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CV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심혈관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스체파가 블록버스트 히트급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적 후보군이 너무 많아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가능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언더아머인데요. 티커는 UA 또는 UAA이고요. 이 기업은 2019년을 상당히 힘들게 한 기업입니다. 회계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CEO까지 물러난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아머는 선호 5대 브랜드 중 하나이죠. 나이키, 아디다스, 스케쳐스, 룰루레몬과 함께 언더아머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또한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특히 작년 말에 나이키와 아마존이 결별하면서 아마존의 운동복 브랜드에 큰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아마존이 언더아머를 인수하게 된다면 아마존 운동복 브랜드의 구멍을 잘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경쟁을 고려해보면 언더아머를 인수함으로써 먼저 경쟁 구도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언더아머이기 때문에 이 세 기업의 인수 대상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아이로봇인데요. 티커는 IRBT입니다. 최근 트렌드가 스마트 제품 에코시스템 구축에 있는데요. 현재 CES의 트렌드도 이와 같죠. 그 예로 알파벳의 핏빛 인수와 최근에 페이스북의 핏빛과 유사한 기업과의 인수 협상은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의 양 증대 목적이 강한 것이겠죠. 이 기업은 스마트 홈 제조 기업입니다. 로봇 진공 청소기나 수영장 청소기 및 잔디 기계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소비자의 집 동선과 관련한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빅테크 기업 어느 누구도 보유하지 못한 데이터라는 것이죠. PP처럼 애플 같은 빅테크 후보자들로부터 상당한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업은 라이트에이드입니다. 티커는 RAD이고요. 지난 10년간 아마존과 월그린스, CVS는 약국 분야에서 엄청난 경쟁 압력을 유발함으로써 멸종 위기로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에이드는 살아남았고요. 즉 그리함으로써 멸종 위기에서 인수 대상 후보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물리적 소매점 및 약국 비즈니스의 진입이 필요하고요. 라이트에이드 인수로 인해서 두 가지 모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그린스나 CVS는 경쟁에서 아마존을 제외시키기 위해서라도 라이트에이드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대규모의 입찰 전쟁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에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7개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